이국적인 맛집과 클럽, 화려하고 복잡한 번화가로만 여겨졌던 이태원에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잘 정돈된 느낌? 한산한 느낌? 되게 옛날들 같은 느낌?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아늑한 거리부터 시간이 멈춘 듯 예스러운 느낌의 골목까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태원의 또 다른 얼굴을 지금 곧 만나봅니다. 늘 유동인구로 복잡한 이태원역 부근. 하지만 그곳에서 걸어나와 한강진역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004년 리움미술관이 개관하고 2011년 뮤지컬 전문 공연장 블루스퀘어가 들어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이 거리.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향취가 배어납니다. 복잡한 중심가와는 다르게 한적하고 고풍스러운 거리. 바로 한남동 가로수길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이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진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간.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듣는 요즘 시대. 카세트 테이프처럼 이제는 낯설어진 아날로그 매개체가 가득합니다. 혹시 카세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엄청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이럴 때. 한 7살? 7살 때 카세트. sun 언니가 G.O.D 카세트를 들었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역시 LP판인데요. 비틀즈부터 아델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LP 4,000종이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LP도 신보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젊은 층에게 새로운 감성과 경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구역이다 보니까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LP들이 많이 나오고 턴테이블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경험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고요. 좀 중장년층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그때 본인들이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들을 추억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처음 들어보는 LP판.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게 그런 음이 있네요. 약간 지직거리는. 그게 LP 특유의 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LP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미세하게 그루브 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잡음이랄까. 단순히 음반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보고 듣는 휴식 공간을 곳곳에 마련해둔 점이 색다른데요.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테라스 청원 공간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각 섹션별로 저희가 다른 음반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각각이 다른 음반들을 버튼을 이용해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 음반들은 실제로 이 뒤편에 위치되어 있는 뮤직월을 통해서 송출되는 음악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음반을 오래도록 듣고 소유하는 것. 요즘 젊은 층에게는 그 자체로 색다른 경험이죠. 좀 더 그 음악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다운받고 이러면 삭제하고 다운받기 쉬우니까 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소장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음악에 대한 좀 애정이 있고 이런 게 생기는 점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소장 가치도 있고. 음악 감상을 테마로 한 휴식 공간도 생겨났습니다. 커다란 벽에 덩그러니 헤드폰만 걸려있는 이곳.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의 음악이 가졌던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생각했던 어떤 진지함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그냥 즐길 거리, 일회성 어떤 그 소비재 이런 걸로 이렇게 격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음악의 역할,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좋은 음악을 스스로 변별력을 갖추고 찾아 듣고 좋은 소리를 찾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선별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해 볼 수도 있는 공간.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데이트 장소도 되는데요. 지금 무슨 노래 듣는데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계세요, 두 분이서? 그 네킹콜의 Unforgettable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제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재즈 노래예요. 근데 친구가 부르는 곡이라서 들려줘서 내일 모레 유럽 가서 한동안 또 못 볼 것 같아서 왔는데 노래 들려주고 싶어서 옮겨 다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공간에 있다가 이쪽 공간에 있다가 또 방이 그거에 따라서 나뉘니까 그게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어폰으로 들을 때는 원하는 곡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색다름 같은 건 없으니까. 유학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행 가요. 근데 2주 정도? 아, 저 2주 못 그- 본다고. 공연장은 아니지만 마치 공연장에 온 듯 최고사양의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 마음 맞는 일행과 단독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소리도 좋고 무슨 녹음을 통해서 듣는 거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있다든가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든가 악기 연주하는 게 많이 실제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예.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좋은 음악으로 감성 가득 채우고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면 향긋한 커피와 함께 이 여운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죠. 커피를 음악과 들으면서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일단은 한 모금 먹고 괜히 음미하는 거죠. 하면서. 예, 음악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맛있으니까 원샷하고 악 하면 좋겠죠. 이 거리의 맞은편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또 다른 이태원이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이슬람 중앙성원부터 시작되는 한적한 비탈길, 우사단길이라 불리우는 곳인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골목골목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되게 옛날 길 같은 느낌? 이태원 거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좀 복잡했고 사람도 많고 좀 시끄러웠고 여기는 또 지나치게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되게 극과 극이라서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우사단길의 매력은 바로 이 오래된 골목길의 정감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 구석구석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갖고 나도 그 무슨 가게라는지 가게 보면 아무것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가게라고 해놓고 가게 세를 얻어갖고 산다고 뭐 하는 건지 몰라 나도 지금. 간판도 없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다 할 간판이 걸려있지 않은 가게들. 도무지 뭘 파는지 알 수 없는 가게도 많은데요. 이곳은 무슨 가게일까요? 여기 무슨 가게예요? 안경점이에요? 시계 방이에요? 라디오 가게예요? 원래 저는 시계를 좀 전문으로 팔고요. 그다음에 선글라스랑 혼책은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공간이 좀 많이 남길래 빈티지 붐박스를 수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물상 같은데. 네, 만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주로 다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다시는 그 가격에 구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죠. 파는 물건도 가격도 그야말로 주인장 마음대로 가게. 그렇다면 가장 비싼 물건은 뭘까요? 이 동네 특성상 이런 수동시계인데 이거는 이제 69년도에 베트남 전쟁 때 썼던 미군 보병시계예요. 고장이 났거나 물이 먹으면 버리는 시계예요. 근데 이제 상태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집에서 가장 비싼 시계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거는? 35만 원. 35만 원이요? 네. 아 그러면은 가장 싼 시계 한번. 가장 싼 시계요? 네, 아 그거는 저기 뭐야 밖에 있는 이쪽에 삼성에서 만든 아시안 게임 기념으로 나온 프라임 남녀 공영 커플 세트. 이게 개당 5,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플로 하면은 10,000원이죠. 옛 물건이 좋아서 그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진열해놓고 판다는 청년. 젊은 상인들이 우사단길에 모여든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계단장이라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큰 프리마켓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가게를 할 생각이 없고 시계를 팔아보자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가게를 얻어서 정착을 하게 됐죠.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이 늦춰진 우사단길은 한남동에서 가장 임대료가 저렴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2013년부터 좁은 계단에서 젊은 상인들이 다양한 물건을 파는 프리마켓 계단장에 들어서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장은 없어졌지만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우사단길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요. 되게 골목이 매력이 있어요. 여기가 이런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배고픈 아티스트들이 주로 들어와서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골목이라 되게 매력이 있어서 저도 들어오고 싶었어요.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금속부터 유리, 가죽 등 다양한 공방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건? 뱀 모양으로 만든 뱀 모양인 반지 같은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반지예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왜 금속공예에서 왁스? 은이 딱딱하니까 이 왁스 파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원본을 만들고 주물 작업이라는 공정을 거치면은 이 모양 그대로 금속으로 나와요. 금속을 이용해서 장신구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이 만들어집니다. 은이 원래 이렇게 알맹이로 나와요. 아 잠깐만요. 이게 진짜 은인가요? 네, 이게 99.9% 순은이에요. 아. 네. 보통 순은은 99.9%인데 순도가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장신구로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택이나 이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92.5%로 합금을 하거든요. 합금의 비율부터 녹이는 온도 등 세심한 작업을 요하는 은공예. 펄펄 끓은 은이 순식간에 길쭉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은 자체가 끓었다가 식었기 때문에 이제 화강암처럼 안에 기포나 이런 공기층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좀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치로 전체적으로 연마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필요한 각도로 만들어주거든요. 오래 품었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곳 우사단길을 찾는 청년들,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온 성섭 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남은 날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업을 하고 밤새도 막 힘든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재작업을 할 때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작업을 하는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작업을 다시 하게 된 거고.
오래된 골목에 개성 있는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재미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예전 건물들이 되게 허름한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어르신분들도 다 영업을 하고 이분들도 영업을 하고 하니까 되게 이쪽 보고 저쪽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역시나 간판이 없는 이 가게. 평범한 옷가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가 네. 무슨 가게예요? 저희는 빈티지 샵이에요. 빈티지 샵이요? 하나씩밖에 없는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또 특이한 게 간판이 없어요. 간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란 색깔로 돼 있거든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간판도 달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애장품들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희진 씨. 오래된 물건이 좋아서 모으다 보니까 가게까지 하게 되었네요. 사간 거. 이런 건 다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여행하면서 모은 것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거의 60년대, 70년대 제품이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이 신랑 신랑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아, 인스타 검색하고 왔어요. 인스타? 아닌 것 같은데? 빈티지가 좋아서 왔어요. 마음 맞는 손님들과 마치 놀이하듯 꾸려나가는 가게. 분위기도 일반 가게와는 달라 보입니다. 손님 있는데 어디 갔다 오세요? 앞에 강아지가. 여기 풀이에요 항상. 돈 내놓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언니 이거 주세요. 네. 저 가격 안 물어보나요? 얼마인지? 네. 빈티지는 가격이 없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마음의 가격은? 3만 원? 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어떤? 그러니까 저랑 어쨌든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은 저랑 같은 마음일 거잖아요. 하나씩밖에 없는 거, 나만 갖고 싶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 해가 지고 조금씩 어둠이 내려앉으면 우사단길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는 이유. 야, 보여. 안 보인다. 바로 탁 트인 서울 전경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언덕도 많고 워낙에 좀 찾아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골목골목 있고 길도 되게 좁고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 있나요? 근데 이제 오니까 경치가 일단 너무 좋아서 확 트이고 저기 도심에는 막 빽빽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서울에서도 이렇게 트일 수가 있구나, 마음이 트이는 곳이 있구나. 허름한 골목길에 보석같이 숨겨져 있던 서울 야경. 마치 친구 집 옥상에 놀러 온 듯 서울 도심을 병풍 삼아 낭만적인 캠핑 분위기를 즐겨봅니다. 하지. 고기 왔다. 참 맛있어. 야경, 고기, 그리고 수다까지. 이날의 결론은 이겁니다. 꼭 생길 거야. 아, 당연히 생기지. 네가 막 보고 있잖아. 원래 이렇게 고기 굽고 이렇게 불 피워서 고기 굽고 이런 거는 어디 멀리 좀 놀러 가야지 좀 하는 건데 이렇게 도심에서 서울 하늘 아래서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좀 캠핑 온 느낌 나고 좋았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뭐 다 정형화되어 있는 건물 사이에만 맨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빈티지한 분위기 속에서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마음가짐도 생기고 분위기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젊은이의 열정과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곳. 이태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랑 오고 싶어요? 제 남자친구랑. 아 진짜요? 남친한테 오자 한마디 해주세요. 미래 남친한테 한번 오자고 한번 만들어주세요. 부사단길 같이 가자.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아 진짜. 오빠야. 어우 발령기.